네, 반갑습니다. 1월 12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가 변동성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지수는 일단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이제 낙폭이 워낙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은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이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이 하락 같은 경우는 또 기관들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또 외국인들과 같이 쏟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생겼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관들 매도만 무려 1조 7천억이 나왔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다 개인들이 받아서 메꿔준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물량이 자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량들을 계속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들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공매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물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증시 주변에 들어가 있는 그 예비 자금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계속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대형주들의 이런 그 매도 포인트 또 지수가 조금씩 조정을 받는 이런 모양새들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만기일 때문이다. 이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시장이 이렇게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거와 상대적인 입장에서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 자금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대형주고 소형주고 그냥 다 빠져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시장에 들어온 자금들은 일단 빠져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론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금들은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상황들을 좀 보시면 답이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을 테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을 테고 이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받아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대형주는 조정받으면서 다른 쪽에 주목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런 양상들은 대형주가 조정을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실 때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갑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0.7%포인트 하락한 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5일선 지켜준 거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죠? 네, 아직도 80포인트대. 아직도 좀 높다라고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켜줬다라는 것도,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지 또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과매수를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이냐 이 말이죠. 과매수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지만이 주가가 급등을 하든 상승을 하든 뭔가 나올 텐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가면은 횡보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횡보 또는 작은 조정이 일단 나와줘야지 이 과매수 국면이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과매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깊게 파고 들어가면 일단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만기를 이용한 그런 작은 조정 정도 이 캔들 있죠? 언제적인가요? 1월 8일 날 날라온 이런 급등한 캔들. 요 캔들 하나 정도 날려주는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지선 때는 일단 3050포인트 정도에 또 형성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지지선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3050포인트 정도 지지선을 가지고서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나 또는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쪽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양상들이죠. 얘들이 갑자기 반등을 세게 만들면서 튀어나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동안 잘 올라가서 종목군들이 이제 단기적 조정을 좀 보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종목들이 폭락을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처박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좀 서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가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순서를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조정은 일단 이번 주 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기일도 걸려있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형태로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CJ ENM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5%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오늘 대덕 같은 경우도 6%대 상승 마감 휠라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2조 8천억대
뭐 작은 종목이죠. 쬐까란 거예요. 그죠? 2조 8천억. 요즘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큰 종목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대형주도 이제 돌아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막 올라간 종목들, 자동차나 이렇게 이슈 받아서 막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뭐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거든요. 현대건설 이런 거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보면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경기 부양에 대한 수혜를 조금 뒤늦게 받아들이는 그런 종목들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잘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잘 올라갔죠? 네, 짱짱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중대형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또 중소형주 쪽, 이런 쪽, 즉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시가총액 상위권의 1등부터 뭐 10등까지, 1등부터 20등까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비껴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성주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수급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2조 3천억 순매수고요. 외국인들은 6,200억 순매도, 그 다음에 기관들은 1조 7천억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 쪽에서 아침부터 매도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후 들어서면서 아주 가파르게 매도를 던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훅 빠졌었는데 뭐 장 마감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던지는 대로 개인들이 다 받아버리니까 뭐 기관들도 이제 던진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고요. 팔 만큼 다 팔았으면 금융투자 쪽은 일단 자금들이 단기적으로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았다 싶으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크게 위협적이진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적인 거 오늘 투신 쪽이 매도가 많이 나왔죠. 투신 쪽은 뭐예요?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2,800억 정도 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거고요. 연기금이 또 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팔면서 이 대형주가 또 더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갔죠.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은 공공의 적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물량들 외에 뭐 따로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로 받아주는 족족 지수가 방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매도가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코스닥 쪽에는 많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단단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에서는 매수가 오히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종목군들이 이제 매수로 들어가는 포인트들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패턴들이 중소형주, 코스닥 쪽 이런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표를 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 0.7이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0.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지선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과매수도 현재는 코스닥은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내려갔을 때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금 코스닥 시장일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이용하시면 아마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매 동향 살펴보죠. 자, 지금 기관 쪽 살펴보시면 롯데케미칼 잘 갑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인데,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인버스 쪽 순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도 금융투자겠죠, 당연히. 네, 당연하게도 금융투자 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뭐 불과 얼마 전에 이 ETF 쪽 매수를 많이 한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지금 상황들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도가 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 자, 매수가 이렇게 인버스 쪽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이나 현대건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네요. 다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는 역시 네, 매도 의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런 것들은 좀 칼처럼 잘하는 것 같아요. 잘라가지고 자기들 비중 맞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 총계를 보시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또 시총 상위권에서 1등부터 뭐 10등까지가 매도 포인트로 다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나 현대건설, 이마트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것도 한번 보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롯데케미칼 매수 들어가 있고요. 호텔신라 분위기가 아침부터 계속 좋았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고, 기아차는 매수가 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가 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가 들어가면서 오늘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것들 다 매도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겠죠. 근데 SDI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LG화학 같은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다 올라간 종목이다라고 하지만 SDI 같은 경우는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됩니다.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된 이유는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마다 조금씩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면 조금씩 다른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하나솔루션 매도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매도가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매도하실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수급 주체들이 매도를 통해서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여기서 매도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추세가 살아있다라면 조정 같은 경우 좀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는 자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럼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면은 참 좋은데 고점에서 팔긴 잘 파는데 저점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작은 조정이라면 감안하고 무시하고 그거 끌어안고 그냥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 수급 동안 보시면은 삼성전자 많이 샀죠. 셀트리온,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일단 시총 상위권 쪽으로 쭉 집중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롯데케미칼이나 인버스 쪽은 매도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은 일단은 외국인의 기관들이 던진 거를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던지면서 이 밑으로 거려져 있는 물량들을 다 그냥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가 돼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시장 상황에서는 일단 시총 상위권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요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계좌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정답이 나올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푹 쉬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들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